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까지 전세가 굉장히 약세를 겪고 있었죠. 보증금이 낮은 경우에도, 보증금이 많은 경우에도 모두 똑같이 이 전세가 약세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보증금이 많은 경우에야 뭐 이해를 하겠지만 보증금이 낮아도 왜 안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대가 안 나간다, 전세가 안 나간다, 이러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정책 금리, 이 저금리 상품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완화는 시작이 됐죠. 근데 여기에 또 추가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이 또 보증금 상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이 보증금이 비교적 낮은 상품군부터 보증금이 뭐 중간대에 있는 이 상품군까지 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언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가장 그 시점에 저렴한 이 상품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죠?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왔고 미국 같은 경우 3월부터 올렸는데 아주 쾌속으로 올려서 0.25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속도로 올려오고 있습니다. 3.25인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자이언트나 빅스텝이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0.5까지 내렸다가 지금 현재 이제 2.5인데 이거를 또 인상할 예정이고 코픽스 금리는 이미 2.96입니다. 지금 신규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거의 이제 4% 후반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렴하게 하더라도. 자, 그래서 부담이 아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가장 싼 게 뭐냐 정리를 하자면 이 전세가 가장 싸다. 바로 이 정책금리를 활용한 버팀목,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상품군을 이용한 게 가장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이 반전세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 보증금 수준에 맞춰가지고 보증금이 거의 통일하다시피 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가장 싸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죠. 고정금리 효과.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세. 이 정도 순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전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 자, 임대차 3법 이후에 정말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전세가 거의 뭐 2배 수준으로 오른 동네들이 허다한데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계속 약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이 금리가 발작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가 전세를 이용했던 이유가 뭡니까? 저금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월세로 비싸게 사느니 이 전세를 활용하고 거기에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저금리를 활용해서 내 돈을 적게 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군이었다라는 거죠, 전세가.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금리가 발작 수준이죠. 자, 최근에 이제 0.5에서 2.5까지 정말 쾌속으로 인상이 됐고, 이거 5배죠. 여기에다가 가산금리가 예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 금리가 상당히 높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 실행하시면 4% 후반에서 이제 5%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죠. 불과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뭐 5억을 풀로 빌렸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 초반대로 우리가 지출을 했다고 치면 지금은 뭐 200만 원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 놓였다. 거의 뭐 1.7배에서 2배 정도로 지출 비용이 폭증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금리가 또 오를 것 같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아직도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사우디도 뭐 감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 비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됐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수요를 꺾어야 되니까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 공포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품군이라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월세 비중이 52%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최초로 역전한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항상 전세가 높다가 이제 월세가 높아진 겁니다. 예. 참 기이한 현상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월세 계약을 들여다보니까 신규 계약이 66%라고 해요. 그러니까 월세로 진입한 수요가 이제 66%가 이제 증가한 거죠. 월세 계약 중에. 그리고 갱신의 경우가 이제 34%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대입법.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갱신하면 제일 좋아요. 갱신이 가장 상책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보니까 세입자 2명 중에 1명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사를 잘 안 가고 다들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뭐 중개소도 마찬가지고 인테리어 업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주인들도 마찬가지로 수요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예. 뭐 물건도 줄어들었겠지만 어차피 이제 수요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 거의 복지부동 상태다. 임차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약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조금 이러한 위태위태한 것을 또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또 완화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확대입니다. 자, 이것이 보시면은 수도권, 지방 나뉘어서 이제 신혼부부들이 당연히 많이 사용하겠죠? 보시면은 기존의 대출 보증금 상한이 이제 3억입니다. 이 서울에 뭐 3억, 보증금 3억짜리 아파트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버팀목 대출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뭐 많이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보면은 이제 3억, 그리고, 2억. 대출한도 2억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뭐 장난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변경이 돼서 또 4억, 3억으로 올라갑니다. 보증금 상한이 4억이고, 대출한도도 3억.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보증금을 맞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세팅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미 지금 보시면 시장의 버팀목 대출이 이제 10월 초에 나왔잖아요. 10월 초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벌써 시장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금 벌써 돌고 있어요. 전세 수요가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낮은 보증금의 그 대체 주택들 있죠.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이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확대 이후에 수요자가 지금 돌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정말 안 나갔는데 이제 좀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활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리가 지금 아까 뭐랬죠? 시장 금리가 4%, 5%죠. 거의 5%인데 지금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1%에서 2%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게 최고의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책 금리를 똑똑하게 활용하면서 임차 포지션을 잡는 것이 가장 싸게 사는 전략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이 3억 2,500 이하여야 됩니다. 조건이 까다롭죠.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연 1.8에서 2.4 저금리로 지원이 들어간다는 거고, 최대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상품군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던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파트보다는 이 대체주택지, 그리고 수도권의 그 서울이 아닌 지역들의 아파트, 비교적 낮은 금액의 아파트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 아무튼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수요가 지금 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까다롭고 효과는 거의 뭐 서울의 대체주택이나 수도권의 좀 저렴한 아파트가 큰 버팀목 자금 대출에 영향을 받는다고 치면, 자, 이번에 들어오는 이 소식이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그 정책 지원, 그 저금리보다는 높죠. 하지만 지금 상황보다는 금리를 좀 낮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원이라도 싸면 수요자들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활용해서 포지션을 구성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내일부터 11일부터 이것의 보증 한도가 무려 2배나 풀리게 됩니다. 바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인데요. 이게 기존에는 이 한도가 2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이제 한해서 한도를 2배 상향해 줍니다. 2배 상향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보증금의 그 상한도 정해놨어요. 그리고 수도권은 7억, 그리고 지방은 5억입니다. 자, 7억이면은 해당 주택들이 많거든요. 서울의 주요 입지도 7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권 7억, 거기다가 최대 4억을 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증금을 그 세팅을 하는 거죠. 7억 밑으로. 그 다음에 최대 4억을 받고, 그 다음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면 뭐 월세로 세팅하면, 그게 최적화된 가장 저렴하게 주거비를 세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보다 높다. 자, 보시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세 금리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 K뱅크가 이제 3.65예요. 지금 시점에. 3.65로 돼 있고, 밑에 쭉 내려오죠. 신한이 4.5. 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점에 게시하게 되면 거의 이제 5%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낮죠. 뭐 사실 K뱅크 금리가 이대로 적용된다고 치면요. 물론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치면 1%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다 이쪽으로 수요자가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거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수요자들은 여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구성을 하겠죠. 앞으로 이 전세가 가장 쌉니다 라고 봤을 때, 제가 이것도 예전에 월세가 비싸지기 전에 방송을 했었죠. 전세보다 월세가 싸다 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가장 싼 게 뭔가, 이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 자, 정책 저금리 지원 상품을 활용한 수요자는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좀 대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버팀목뿐만 아니라 이번에 주택금융공사도 이거 대대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정책 지원 기준으로 보증금을 세팅할 것, 7억이죠. 7억으로 세팅하는 수요자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낮은 거는 아까 말했던 버팀목이죠. 버팀목에 맞는 또 상향을 해서 4억이죠. 맞춰서 세팅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아파트 반전세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요. 또 아까 말했던 대체주택 임대, 그동안 뭐 보증금이 1억이든 아파트 10억이든 간에 전세가 잘 안 나갔어요. 수요자가 안 찾고 월세만 많이 찾았거든요. 왜? 금리가 한 달 계속 올라가니까 월세가 내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거지, 수요자들이. 근데 이런 정책정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이게 더 싸죠. 정책 지원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서 월세보다 싸기 때문에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증금 낮은 상품군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또 임대가 반짝, 지금 이사철이지 않습니까? 이번 10월, 11월까지 또 반짝 돌 수 있다라는 것. 전세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상황에 전세 보증금이 오를 거냐? 이제 뭐 10억, 12억 계속 오를 거냐라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반에 언급했다시피 거의 갱신을 택하는 수요자가 많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반하는, 다른 그 포지션을 원하는 수요자가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레이즈하면서 가는 시장 상황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어느 정도 맞추고 이 월세 형태로, 월세가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거주비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오르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임차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전세가 안 오르기 때문에 뭐 매매가가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주비는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다른 형태, 보증금이 낮아지고 월세가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거주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상품군이 나오면서 이제 10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나오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지켜보시자고요.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은 풀이고요. 11월 강의 신청 하셔야 됩니다. 11월도 금방 끝날 거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좋은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썩은 상가, 우리 썩상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했지만 지금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모아타운 후보지가 어딘가, 이거를 좀 탐색해 나가는, 분석해 나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르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오후 2시 반부터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니까
고정 댓글 밑에 제가 달아놓은 첫 번째 댓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또 많이 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